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3일 목요일 모닝앤 울산 시작합니다. 태화강 국가정원을 주무대로 한 2028 울산국제정원 박람회 개최를 앞두고 기본계획 용역 등 사업들이 구체화되고 있는 중인데요. 그런데 국제정원 박람회 준비를 위한 한 토론회에서 태화강 국가정원에 집중된 박람회를 울주군 선바위공원과 나아가 반구천의 암각화 일원으로까지 확대 연계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시돼 눈길을 끕니다. 전우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태화강 중류의 범서읍 위반리에 있는 선바위. 강줄기 중간에 30여 미터 높이의 절묘한 바위가 우뚝 솟아 백룡담이라는 여우를 만들고 사시사철 독특한 풍광을 자랑합니다. 선바위를 중심으로 한 선바위공원 일원은 울주 10경에도 포함돼 연중 사람들의 발길을 이끄는 울산의 대표 관광 명소가 되고 있습니다. 이 선바위공원 일원을 보다 쾌적하고 아늑한 관광 명소로 조성해 2028 울산국제정원 박람회와 연계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방구대 암각화와 선바위공원 이 두 곳도 같이 포함을 시켜서 저희 정원로드 그러니까 태화강을 따라서 정원 축을 만들어서 우리가 홍보를 한다 그러면 울산국제정원 박람회가 더욱더 풍성한 그런 박람회가 되지 않을까. 국제정원 박람회의 각종 행사와 기반이 태화강 국가정원에 집중된 것을 확장해 범소 선바위공원과 태화강 상류 방구천의 암각화에 이르기까지 울산 전역을 아우르는 관광축으로 조성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입니다. 이 같은 주장을 뒷받침하는 선바위 명소와 추진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토론회에서는 특히 선바위가 지질자원과 인문학적 가치가 매우 큰 복합문화유산이라는 점이 강조됐습니다. 선바위 일대에 추진되는 구형들 공원 사업과 연어해기 등 생태환경 조성을 위한 태화강 선바위 어도 조성 사업 등 각종 사업과 연계할 경우 큰 시너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또 국제정원 박람회가 중구와 남구에 치우쳐 있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발제자들은 국제정원 박람회가 이들 지역과 함께 울주군을 포함한 울산 전역에 긍정적 효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선바위공원의 명소화에 대한 보다 진지한 울산시의 정책 방향 설정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2028년 국제정원 박람회를 앞두고 범서 선바위공원이 새롭게 주목받고 있습니다. JCN 뉴스 전우수입니다. 울산시가 2028년 울산국제정원 박람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안승대 행정부시장을 단장으로 하는 울산 클린업 전담팀을 구성하고 이달부터 대대적인 울산 도시 환경 정비에 나섰습니다. 먼저 도심과 주요 간선도로, 하천, 해안가 등 도시 전반에 대해 환경 미화를 추진하고 불법 현수막 등 유동 광고물 정비와 불법 쓰레기 단속, 각종 노후 시설물 정비 등으로 도시 경관을 개선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울산시는 또 매월 1회 이상 도시환경 정비의 날인 클린데이를 운영하고 시민과 단체, 기업, 학교 등 지역사회가 자발적으로 주변 환경 정비에 동참하도록 유도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울산시는 어제 시청 대회의실에서 지역과 대학의 상생을 도모하는 라이즈 사업의 울산위원회 참여기관 협약식을 갖고 본격 추진에 들어갔습니다. 어제 회의에는 공동위원장인 김두겸 울산시장과 오연천 울산대학교 총장 등 울산 라이즈위원회 소속 전문가 16명이 참여해 울산형 라이즈 사업 공동추진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지역 혁신을 주도하는 선도 모델을 구축하는 데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지역 혁신 중심의 대학 지원 체계를 의미하는 라이즈는 교육부의 대학 재정 지원 사업의 일부 권한을 지자체에 이양해 지역 발전과 대학의 상생을 도모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내일 헌법재판소 탄핵 선고일을 앞두고 울산 지역 국민의힘 시구의원들이 잇따라 상경길에 올랐습니다. 국민의힘 시구의원들 가운데 중구 지역 의원들은 지난 1일 상경에 헌법재판소 앞에서 탄핵 무효가 적힌 피켓을 들고 퍼포먼스를 벌였으며 남구갑과 남구을, 동구 지역 시구의원들은 어제와 오늘 개별적으로 상경 집회에 함께한다는 방침입니다. 이와 관련해 국민의힘 울산시당은 시당 차원의 참여 동료는 없었고 당협이나 개별적인 참가 의지에 따라 상경 집회에 참여한 것으로 안다고 밝혔습니다. 2025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 에이펙 지원을 위한 국회 에이펙 특위가 지난 1일 출범식을 갖고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성공적인 에이펙 개최를 위해 최선의 노력으로 특별위원회를 운영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에이펙 특위는 올해 10월 말 경북 경주에서 개최될 예정인 제32차 에이펙 정상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지원하기 위해 구성됐으며 임기는 올해 12월 31일까지입니다. 울산에서는 더불어민주당 김태선 의원도 위원으로 참여 중입니다.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이 발의한 장애인 복지법 일부 개정안이 어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장애인 복지법 일부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앞으로는 미성년 장애아동도 별도의 신청 없이 장애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됐으며 별도 조사를 위한 행정력 낭비도 막을 수 있게 됐습니다. 김기현 의원은 아직도 우리 사회 곳곳에는 법제도의 미비로 복지 사각지대가 존재하는 만큼 앞으로도 약자 지원을 위한 입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제80회 식목일을 앞두고 울산숲 송정 구간에서 무궁화 나무 심기 행사가 열렸습니다. 특히 이 구간은 박상진 의사 생가와 인접한 만큼 무궁화 숲이 나라 사랑의 의미까지 더할 걸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백지민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어른 키보다 큰 무궁화 나무를 미리 파놓은 구덩이에 심고 있습니다. 지난 1월 울산숲 송정 구간 1km가 완공되면서 이곳을 무궁화 동산으로 만들기 위해 주민들이 무궁화 나무를 기부한 겁니다. 이 구간에 무궁화 숲을 조성하기로 한 건 이곳이 광복회 총사령을 지냈던 박상진 의사 생가와 인접한 곳이기에 더 큰 의미를 가집니다. 이곳 울산숲 송정 구간에서는 자유와 독립의 뜻을 되새긴다는 의미로 우리나라 국화인 무궁화를 심기로 했습니다. 기부자들은 3-3-5 모여 자신이 기부한 무궁화 나무 현판에 각자의 이름과 소원을 담아봅니다. 이제 크면 여기 산책 많이 다닐 텐데 지나다니면서 즐겁게 보고 나무 쑥쑥 크는 거 보라고 기념으로 심었어요. 자야 엄마랑 나무 보러 산책 많이 오자. 지난해 8월부터 시작된 울산숲을 위한 나무 한 그루 갖기 캠페인. 백년숲 사회적 협동조합이 북구청과 협약을 맺고 무궁화 기부자들의 참여를 유도하는 캠페인을 펼쳤습니다. 산 속에 있는 숲보다는 도시 숲의 곁에 있는 숲을 시민분들과 함께 만들면 얼마나 행복한지 함께 나누고 싶어서 사업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지역 주민들과 단체, 기업과 공동주택까지 모두 70명이 무궁화 나무 기부에 참여해 7종의 무궁화 숲이 조성됐습니다. 북구청은 자생단체 25곳과 함께 주민 참여형 울산숲 가꾸기 사업을 꾸준히 지원할 예정입니다. 울산숲 송정 구간 우리 수목과 우리 무궁화 동산의 관리는 우리 지역의 자원봉사단체와 또 우리 지역 주민 등과 함께 구간별로 자율적으로 잘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조성된 울산숲의 무궁화 숲은 기종 배롱나무 숲 등 다른 구간까지 어우러지며 생명력을 더해가고 있습니다. 기부로 조성되고 있는 울산숲, 주민들의 지역 사랑이 더 깊어지고 있습니다. JCN 뉴스 백지민입니다. 제106주년 기념 언양 4.2 만세운동 재현 행사가 어제 울주 청년회의소 주최로 열렸습니다. 언양초 합창단의 공연으로 막을 올린 이번 행사는 지역 주민과 학생 등 500여 명이 참여해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과 연극, 언양 시가지 행진 등으로 진행됐습니다. 언양 4.2 만세운동은 병영과 남창을 포함한 울산 3대 만세운동 중 가장 먼저 일어난 만세운동으로 1919년 4월 2일 천도구 유지들을 중심으로 언양 장터에서 열렸습니다. 울주군이 언양 반송에서 범서 천산간 도로를 개설하기 위해 오는 7월부터 기본 실시 설계 용역에 들어갑니다. 이번 사업은 언양 반송에서 범서 천산까지 총 연장 3.64km의 도로를 개설하는 사업으로 도로가 개설되면 지난해 개통한 언양 반송에서 삼동 상작간 도로와 연계해 삼동 둔길이에서 범서 천상리까지 연결됩니다. 울주군은 오는 7월 기본 실시 설계 용역에 착수해 내년 12월까지 용역을 추진할 예정이며 내년 상반기까지 노선안을 선정하고 이후 행정 절차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울산시 교육청이 오는 2028년 2월 준공을 목표로 남구 옥동 일원에 가칭 제3공립특수학교를 신설합니다. 가칭 제3공립특수학교는 총 사업비 524억 원을 들여
지상 4층, 연면적 14,000여 제곱미터 규모로 조성되며 유치원 및 초중고등학교와 전공과 등 모두 28학급, 181명을 수용할 예정입니다. 한편 시교육청은 제3공립특수학교의 설계 공모에 접수된 6작품 가운데 ING그룹 건축사 사무소와 MPT 엔지니어링 건축사 사무소가 공동으로 제출한 작품을 최종 당선작으로 선정했습니다. 이동훈 부산지방국세청장이 어제 울산 상공회의소에서 지역 상공계의 고충을 수렴하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울산상위 의원들은 수도권과의 격차를 줄이기 위해 비수도권 기업의 법인세, 소득세를 차등 적용하고 세계 최고 수준의 상속세율을 낮춰 가업 승계의 걸림돌을 해소해 줄 것 등을 건의했습니다. 이동훈 부산지방국세청장은 이번 간담회에서 제기된 사안들을 적극 반영해 울산 지역의 경제 활력 회복을 위해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울산 곳곳에서 쉽게 볼 수 있는 PC방 간판, 이들 중 상당수는 성인 오락실입니다. 실제로 울산에 이런 성인 오락실이 매년 꾸준히 늘고 있는데요. 우후죽순 늘어나는 성인 오락실에 많은 시민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안예림 기자가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울산의 한 상가단지. 아파트 주거단지와 인접한 이곳에는 PC방이라는 간판들이 눈에 띕니다. 그런데 내부는 보이지 않습니다. 이곳은 청소년 출입이 금지된 성인 오락실입니다. 제가 서 있는 이곳 성인 PC방 바로 인근에는 초등학교와 유치원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 시설들은 현행법상 문제가 되진 않지만 학부모들은 자녀들의 교육 환경을 우려합니다. 제 조카도 초등학생인데 저기 PC방인데 왜 어른들만 갈 수 있냐고, 왜 이렇게 많냐고 뭐 얘기하긴 하거든요. 좀 애기 키우는 입장에선 불편하죠. 너무 많으니까. 그리고 여기 학군도 많고 애기들도 엄청 많은데. 울산에서 이 같은 성인 오락실은 매년 늘어나고 있습니다. 울산에 있는 성인 오락실은 지난해 기준 631개소, 2년 전보다 2배 가까이 급증했습니다. 성인 오락실이 급증하는 이유는 초기 비용이 비교적 적게 들고 운영이 쉽기 때문입니다. 문 여는데 돈이 많이 안 들어요. 특별한 인테리어가 필요 없고 공사할 게 없는 거예요. PC 한 7대 정도. 또 공실을 빨리 채우려는 건물주들의 선택도 성인 오락실 증가의 이유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제 건물주들도 되게 싫어해요, 사실은. 이제 세가 안 나가니까 어쩔 수 없이 내는. 이런 가운데 불법 운영업소도 꾸준히 적발되고 있는 상황. 하지만 단속은 쉽지 않습니다. 업종이 따로 구분이 또 돼 있지가 않아가지고 실제 거기서 어떻게 영업하시는지 이런 거는 이제 처음에 나갈 때는 그런 것까지는 확인이 안 되다 보니. 이처럼 구분이 어려운 탓에 주변 상인들도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주요 고객층들이 젊은 세대들, 초중고 그리고 청년들이 이용을 하는데 부모님들이 안 좋아하는 거죠. 불법 성인 PC방인 줄 알고 거기는 가지 마라. 이렇게 이제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영업에 많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우후죽순 늘어나는 성인 오락실. 문제 제기가 이어지자 지자체는 점검을 강화하고 단속을 확대할 방침입니다. JCN 뉴스 안예림입니다. 외국인 고용인력 확보 차원에서 어제부터 시행에 들어간 울산발 광역형 비자제도 시범사업 지자체 선정에서 울산시는 제외됐습니다. 김서구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은 어제 언론 브리핑을 통해 외국인의 안정적인 정착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광역형 비자 시범사업을 어제부터 시행한다고 밝히고 서울과 부산, 광주 등 14개 지자체를 선정해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조선업 분야의 외국인 근로자 확보를 위해 울산시와 경남이 제출한 특정 활동 비자 신청은 이번 선정에서 제외됐습니다. 법무부는 관계부처와 지자체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 논의를 거쳐 보완된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은 이후 광역형 비자 시행 확대 여부를 추가 심의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울산시는 어제 오후 시청 일별관 회의실에서 최근 울주군에서 잇따라 발생한 산불과 관련해 시민과 대응요원 건강관리 지원을 위한 대책회의를 가졌습니다. 어제 회의에는 8개 관계기관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산불 지역 주민들의 건강 영향 평가와 검진 서비스 등 의료 지원 방안과 방문 건강관리 서비스 등에 대한 협조 체계를 구축했습니다. 울산시는 산불 진화 이후에도 심장과 호흡기 질환이 발생하고 정신 건강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가 많다면서 시민과 대응요원의 건강을 계속 살피고 관리하는 동시에 재난 대응 의료 지원 체계를 세심하게 정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남구청이 올해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이번 계획은 총 181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지원, 신재생에너지 사업 등 5개 정책 분야를 중심으로 추진됩니다. 또 청년 구직자 지원 강화를 위해 청년 면접 정장 무료 대여 사업도 확대 시행할 방침입니다. 울산시가 추진 중인 OK 생활민원 현장 서비스의 날에 대한 시민들의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울산시가 OK 생활민원 현장 서비스 날에 참여했던 시민 200명을 대상으로 1분기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특히 칼갈이와 분갈이, 도마수선 등의 서비스가 가장 높은 만족도를 기록했습니다. 만족 이유로는 직원의 친절함이 가장 큰 요인으로 꼽혔고 기대에 부합하는 서비스 제공과 편리한 장소와 시간 등이 다음 순을 보였습니다. JCN 모닝 앤 울산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